예, 뭐 숲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움과 또 우리가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자연의 위대함,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숲에서 아주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심각한 또 심오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도 되고 또 이런 그 이 생태적인 연계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심지어 이런 그 낙엽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 낙엽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아 정말 그 경외감과 신비함을 느끼게 되죠. 네, 숲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함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숲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또 숲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숲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떠나며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그는 소리 듣지 너무 작게 숨어있다고 불완전한 건 아냐 내게도 고운 이름이 있음을
독일은 꽤 오래전부터 치유를 위해 숲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의사 처방이 있으면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을 위해 숲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숲에 가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충북대 산림학과 신원섭 라파엘 교수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공동 진행자로 오늘 처음 오신 네. 나혜선 요세핀 여사님. 시청자분께 좀 인사하시고 소개하시죠. 네, 토크 콘서트 For You는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신부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마음이 좋으시죠? 좀 편안해지면서 또 교수님도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네. 자, 우리 숲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라파엘 교수님 모셨는데 교수님은 얼마나 자주 숲에 가셔요? 네, 저는 뭐 숲을 공부하고 또 이 숲이 실험실이라서요. 네. 뭐 자주 가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숲을 굉장히 그 시간이 나면 네. 뭐 자주 가려고 그럽니다. 저는 뭐 또 다행히 음.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뒷산이 있습니다. 네. 그 뒷산은 이제 등산로가 좀 있는데 네. 그 등산로를 통해서 또 학교까지 이렇게 그 출근할 수 있어서 거의 뭐 매일 그 네. 가능한 한 그 숲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숲 옆에서 살기를 네. 원하는데 교수님은 맞아요. 숲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그러게요. 네, 그렇게. 다녀오시면 또 확실히 힐링이 좀 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한테 이 숲에 대해서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숲이라는 게 너무 그냥 그 뭐 크고 또 멀고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시지 말고 네. 가능한 한 뭐 뒷산이라든지 또 그 거리에 나가면 또 조그만 공원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자주 접하면 음. 정말 그 이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또 그런 시간도 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창을 통해서 뭐 숲을 본다든지 네. 또는 컴퓨터의 그 저 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으로 네.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음. 또 그 행복해지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숲을 자주 접하면 네.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숲에 가면 건강해진다,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숲의 어떤 특성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까요? 그 시청자분들도 뭐 경험하시겠지만 숲에 들어가면 일단 뭐 그 공기가 기분이 일단 좋죠. 네, 그렇죠, 네. 기분이 막 맑아지고 네, 호흡도 좀 또 편해지는 호흡도 것 맑아지고 같기도 편한 하고, 네. 뭐 그런 걸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숲에는 뭐 무궁무진하게 이제 많은 그런 그 건강에 관련된 인자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피톤치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산림욕하면 또 네. 피톤치드를 맞아요. 많이 네. 얘기하십니다. 이 피톤치드는 나무들이 자기를 그 이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나무나 풀이나 네. 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네. 이런 그 방어 물질을 이제 내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이 화학 물질들이 뭐 살균 작용도 있고 네. 우리 마음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숲에 들어가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 경관이 있습니다. 네. 도시에 살면 뭐 이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소음에 뭐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숲에 들어가면 차단 효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편해지고 또 숲에는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자연의 소리, 새소리, 또 숲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냄새들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뭐 바람이 우리 살갗을 네. 스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이 면역을 높이고 또 건강을 유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숲을 이용하는 그런 그 이 대부분의 그 이용 방법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왜 좀 환자분들 중에 네네. 암 환자분들 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일부러 산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서 치유를 좀 받고자 하시는 움직임들을 네네.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진짜 실질적으로 질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확실히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네.
뭐 그런 예들이 제 주변에도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이 면담을 해보거나 또 인터뷰를 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의 어떤 건강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질병의 치유 또 이런 관련 그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숲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 면역 기능이 이제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한 2박 3일 숲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소위 그 NK 세포라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킬러 셀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세포는 암을 억제시키거나 또 암세포가 있으면 그걸 죽이거나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한 결과를 보면 2박 3일 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이 NK 수가 증가되기도 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이 NK 세포는 수도 중요하지만 이 활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이제 그런 그 활력을 따지는데 그 활력도 굉장히 늘어나더라. 그런 그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하고 나면 거의 한 30일까지는 이렇게 NK 세포의 수와 그 활력이 늘어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면 좋겠네요. 30일 정도 되면 네. 이제 평상 수준으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주 숲에 가서 이런 그 활동들을 하면 면역도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건강 기능도 향상되고 그래서 질병도 질병을 이제 그 앓지 않게 하거나 네. 예방의학적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질병이 있으면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숲을 자주 이용하시면 좀 더 회복이 빨라지겠죠. 네. 네. 자, 우리가 좀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신 건강에도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연구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정신적인 예를 들면 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또 심리적인 그런 네. 그 문제에 뭐 스트레스. 봉착하고 있는데요. 뭐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네. 그 질병들이 많이 있겠죠. 우울증이나 네. 또는 뭐 이 불안감이나 네. 또는 번아웃 된다 그러죠. 뭐 네. 이런 그 정신적인 질병들을 이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숲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험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조금만 숲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뭐 이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지를 가지고 보면 한 2박 3일 정도 하면 정상적으로 막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네. 많이 있고요. 저희가 숲치유라는 단어를 뭐 들은 지 꽤 됐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숲을 치유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뭐 사실 이 최근에 이 숲치유, 산림치유 또 이런 연구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이 숲을 건강하게 이용한 사례는 뭐 굉장히 네, 오래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과거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이 많은 근로자들이 도시 와서 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 삶의 환경이 열악했던 그런 네. 그 시절, 뭐 이런 때는 한번 그 질병이 확산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폐병 같은 것들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네. 유럽에 아주 이 많은 폐병 환자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 스트랩토마이신이나 뭐 이런 그 폐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으니까 이제 요양원 아주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가서 요양하는 그런 그 일이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이 숲을 요양원으로 많이 활용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한 1900년대 초에 거기도 이제 폐병이 많이 발생을 네. 했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강하니까 일반 병동에는 같이 수용을 못하고 따로 수용을 하는데 병동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병원에서는 이 정원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네. 따로 이제 그렇죠. 이제 격리가 필요하니까. 격리 네. 이 폐병 병동을 만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 병동에서 치료한 환자들보다 이 숲병원에서 치료한 네. 환자들의 회복률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소위 그 소나무 병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효과들을 그 학술지에 보고하고 그런 그 예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례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1984년에
이제 그 울리히라는 그 이 심리학자 또 건축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획기적인 그 이 연구를 해서 그 사이언스라는 세계 학술지에 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 기록을 10년 기록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병원에는 이제 창을 통해서 숲을 볼 수 있는 그 병실이 있고 또 창을 통해서 이 반대편 건물의 벽만 보는 그 이 병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두 병실에 그 환자들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의 일주일 그 입원을 했는데 그 숲을 본 환자가 하루 정도가 빨리 그 이 회복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나 또 이 병원에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는 네. 그 율도 적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과학적으로 이게 뭐가 증명이 되는구나 해서 그러네요. 이제 네. 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뭐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그 이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는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숲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2박 3일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 숲치유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그 숲치유 프로그램이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이 숲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네. 세계 최초로 숲을 가지고 이런 그 건강에 쓸 수 있도록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그 최초의 법이죠. 네.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이제 공공기관도 만들고요. 치유의 숲도 만들고 또 산림복지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한 35개 네. 정도의 치유의 숲이 전국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네.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 찾아서 네. 신청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 그 이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또 어르신분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또 다양하게 숲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상에서 이 숲은 하나의 그 이 커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커튼 효과가 크거든요. 우리 삶에 있을 때는 막 스트레스도 받고 부딪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숲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숲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이 뭐 이런 그 스트레스나 아까 말씀드린 뭐 건강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한번 했냐면 네. 그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점심 시간에 그 한 팀은 그냥 일상적으로 점심 먹고 오면서 그냥 시내를 복잡한 시내를 돌아와서 사무실로 오는 팀들하고 또 주변의 공원을 한 15분 정도 걷고 와서 사무실로 들어온 팀들하고 나눠서 인지력 그 이 효과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인지력이라는 것은 집중력, 뭐 호기심, 뭐 공부를 잘하는 그런 그 능력들, 기억력들, 네네. 뭐 이런 게 이제 인지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면 뭐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갈 그렇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느낌이 네. 드네요. 당연히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증적으로 네. 이제 논문을 연구가 또 이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숲길 15분만 걸어도 네. 아주 그 인지력이 증가를 하고요. 오히려 그냥 그 도심을 걷던 사람들은 인지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네. 수험생들이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어머니들한테 애들 너무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냥 그 방안이나 학교에 집어넣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그 숲을 좀 네. 이렇게 다니게 같이 하면 산책하면서 훨씬 더 기분 전환도 예, 예. 하고.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뭐 산림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네,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걷는 거 말고 뭔가 숲에서 좀 더 효과 있게 네. 숲을 즐기기 위해서 뭐 자세나 호흡이나 뭐 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네네. 숲에 들어가면 이제 그 좋은 공기 또 이 심호흡을 통해서
정신이 그 맑아지고 또 집중하고 이제 그런 이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숲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숲에 들어가서 호흡을 할 때 정말 심호흡. 네. 우리가 일상에서는 숨이 짧아져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틈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복식호흡이라고 그렇죠. 네. 하는 복식호흡, 뭐 단전에서 심호흡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숲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 마시고 네. 또 길게 내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한 이러한 신경을 낮춰주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호흡법도 중요하고요. 또 걷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 숲에 들어가면 이 자연과 좀 동화하라, 자연과 교류를 하고 또 조화롭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숲을 이용할 때는 뭐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여럿이 가도 좋지만 가끔은 이제 혼자 좀 숲을 이용하시라 그런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숲에 들어가면 네. 나하고 맞는 그런 숲이 있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맞아요. 또 뭐 저는 이제 이 가톨릭 신자로서 네. 숲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섭리 네. 뭐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네. 기도가 절로 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저는 숲이 이제 그런 경험을 네. 이제 많이 네.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묘한 그런 섭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게 어디서 네. 볼 수 있을까 네. 그런 경험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이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예, 뭐 하나님을 믿을 수뿐이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숲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서도 벌써 맑음이 막 여기까지 네. 느껴지고 또 약간 좋은 호흡이 내뿜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숲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시게 됐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네. 태어날 때부터 숲과 함께 태어났고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충북 진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주 산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숲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제 전공도 네. 산림을 공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1980년대 캐나다에 유학을 갔는데 네. 마침 지도 교수께서 저한테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해서 이제 장학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이 숲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정말 새로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저는 숲 공부를 할 때 네. 뭐 숲을 얼마나 잘 키워서 좋은 목재를 만들고 네. 뭐 경제적으로 뭐 좀 그렇죠. 좋은 목재를 만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구였었는데 네. 이렇게도 숲을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재미있어서 이제 네. 그때부터 교수님이 이제 숲을 좋아하시니까 뭐 숲을 뭐 워낙에 다양한 형태로 체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뭐 캠프도 할 수 있고 무슨 네. 연구를 위해서 숲에서 뭐 며칠 동안 지내기도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체험한 것 중에 저희들한테 재미있는 거 소개해 주세요. 뭐 물론 저는 이제 이 숲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제가 1997년에 미국의 아이다호에 가서 이제 비전 퀘스트라는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네.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비전 퀘스트는 옛날에 이제 이 북미 원주민들이 네. 이 성인 의식을 숲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려면 숲으로 보내서 네.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또 뭐 계시도 받고 숲에서 주는 영감이 있으니까 그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이름도 바꾸고 또 직업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진짜 네. 어른이 어른으로서 되어가는, 네. 진짜 지도자로서 이제 네.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의식을 현대인들에게 이제 맞도록 이 만든 프로그램이 네. 비전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찾아서라는 이런 네.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통상 한 1km나 1.6km 이제 미국 거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1마일이죠. 1마일. 네. 예, 그래서 1평방마일 내에 혼자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숲에서 완전히 와. 동화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정말 뭐 별 경험이 다 있죠. 밤만 되면 네. 뭐
야생동물들이 네. 부시럭거리면 네네. 정말 극도의 어떤 그 두려운 공포심이나 공포, 뭐 네. 무서움 네. 잠은 이런 어디서 것도 자고요? 느낄 수 있고요. 잠은 이제 조그만 텐트를 하나 가져가서 그 텐트를 치는 장소도 자기가 고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장소를 찾아서 텐트가 자기가 치고 일주일 동안 정말 자연과 함께 동화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뭐 처음에는 한 2, 3일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막 배가 고프고 네.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정신도 맑아오고 네. 또 배고픔을 뭐 잊고 네. 정말 내가 정화되는 그런 그 느낌도 네. 받았었는데요. 사색하고 네. 또 사색한 걸 자기가 쓰고 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자연과 접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네. 내가 어렸을 때 뭐 조그만 기억 같은 것도 다 생생하게 이제 그 떠오르고. 네. 떠오르고 네. 또 내가 잘못한 부분 이런 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그 반성도 하고 그러면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뭐 그런 그 계획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 만나서 나눔을 네. 통해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아주 얘기하는데 감동적인 시간이었을 네, 것 뭐 같아요. 그때는 뭐 같아요, 진짜. 아주 울음바다가 됩니다. 네. 다 얘기 듣고 뭐 공감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뭐 끌어안고 네. 그래서 한 한나절 정도를 그렇게 아. 서로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어떤 그 응어리들 네, 미움, 이런- 욕심 네, 이런 거 네, 내려놓을 네, 수 네, 있었다라든지 네. 얼마 전에 피정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네. 그게 아주 아. 기억나는 특별한 네. 이 굉장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별하네요. 네. 네. 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제 숲을 좋아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그런 그 본성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숲에서 태어나서 산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숲을 접하고 뭐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은 숲을 그 가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은 산림청장으로도 이제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산림청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특히 어떤 그런 걱정거리가 많으셨어요? 네. 저는 뭐 우연히 운이 좋게도 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공부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정책으로 이제 네. 펼쳐낼 수 있는 음. 그런 그 산림청장을 이제 그 역임을 했습니다. 네. 제가 2013년도에 네. 그 임명이 돼서 네. 4년 5개월을 근무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숲을 완전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만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있었고요. 또 살림은 뭐 휴양이나 뭐 이런 쪽까지는 봤습니다만 복지나 치유 이런 쪽까지는 이제 정책적으로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살림의 어떤 그 활용을 국민의 행복과 복지로 이제 좀 전환 그 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좀 여러 역할을 좀 하라고 아마 산림청장을 네. 임명을 이제 했나 네.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산림을 관리하고 네. 보호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일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 관리를 해서 풍부한 숲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네. 또 휴양을 하고 네. 또 치유를 하고 네. 뭐 이런 쪽에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힘을, 공헌을 많이 예, 하셨을 것 많이 같아요. 그러네요. 교수님 덕분이었네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2015년에 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음. 법률 이런 것들도 제정을 하고 네. 또 이 산림을 좀 더 이제 폭을 넓혀서 네. 우리가 이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민둥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 그 민둥산에 저희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숲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행복과 건강으로 써야 되는 그런 그 때다. 그렇게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좀 했고요. 그렇군요. 뭐 물론 그 산림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난을 방지하고 네. 뭐 산불이나 산사태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일들.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산불이 네. 자주 맞아요. 나고 또 나면 대규모로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속상하시겠어요. 그 아깝고 그 그렇죠. 귀하게 키운 네, 네. 나무들이 다 네. 타니까요. 네, 산불은 뭐 한순간에 네. 우리가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허사가 되는 네. 그런 그 슬픔이잖아요. 맞아요. 네.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숲 추천해주고 싶은 맞아요. 숲. 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그 서울 근교에 이제 그 좋은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제 양평 쪽에 산음 이 자연 휴양림이 있는데요. 산음.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네. 아주 요즘 가을 같은 데는 아름답기도 하고 또 포근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그 이 숲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대관령 소나무 숲을 한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대관령 소나무 숲은 아주 특별한 숲입니다. 한 80년 전 요때쯤 대개 나무들이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는 씨를 그냥 심어서 그 이 가꾼 숲입니다. 네. 가보시면 뭐 이 우람한 나무들이 쭉쭉 네. 서 있는 게 씨앗부터 정말. 트여서 네네. 이렇게 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소나무 숲을 보면 한 달 동안은 아마 그 이 힘찬 그런 게 네. 생활을 하실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피곤하거나 뭐 활력이 없거나 그럴 때 대관령 숲을 많이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좀 먼 곳 가면 네. 뭐 가리왕산 같은 곳도 네. 아주 좋은 숲이 많이 있죠. 음.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곶자왈, 맞아요. 걷자. 뭐 또 네. 이 사려니 숲 네.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이제 그 이국적인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숲이 되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숲은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숲을 이렇게 가셔 보시면 네. 느낌도 다르고 또 이 경험도 또 다르게 와 닿을 겁니다. 우리가 이 숲을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치유도 주는 이 좋은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숲을 잘 가꿔 나가야 될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드릴게요. 이 미국의 엘도 레오폴드라는 이제 그 환경학자 네. 또 환경 활동가 네. 이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윤리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그걸 좀 넓혀서 인간과 자연, 네. 뭐 여기까지 윤리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네. 그 토지 윤리, 네. 랜드 에틱스라는 그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저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도 저기에 네.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렁이 한 마리도 여기에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잘 그 이 상호 네. 연관을 잘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우리가 그 이 생각해야 될 자연을 대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조심스럽게 네. 뭐 물론 활용은 잘 하되 네. 정말 서로 자연도 존중하고 그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혜택도 얻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나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만 네. 어떤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존중하라. 우리 네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자연도 나무도 네. 숲도 네.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자.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생태학적 회심, 네, 네, 네. 그 표현과 인맥 상통하는 그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 교황님이 이제 그 참여받으소서, 말씀하신 참여받으소서 우리 청주교구는 그 주보에 네. 그 이 몇 가지 구절을 이제 항상 그 이 저 주보로 네.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 그 이 쓰인 말씀이 정말 그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네.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네. 한번 망가진 숲을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처럼 숲도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는 고마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